그래서 대출을 정말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캔데크 오늘은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이제 대출의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해 드렸어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 초창기에는 굉장히 대출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영상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민감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댓글들이 정말 달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로 구독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막연히 두려웠던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쩌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실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내 집 마련 청약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매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두렵게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의 편견을 저는 좀 깨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저 역시도 어렵게 살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대출의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집값이 1억이 오르고 2억이 올랐다고 해서 제가 그 건설사들한테 뭐 수수료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이러한 그 대출의 비밀들 또는 대출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노력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회들을 잡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몰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자로 있으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와봤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성배 대표님께서 좀 그러지 않으셨겠냐, 좀 그런 무주택자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좀 도와주지, 왜 아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살게끔 그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가장 친한 친구, 지인들 한테 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날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두렵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 그리고 경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라든가 지인들한테 제가 선뜻 추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이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2025년도에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뭐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 2025년 안에 그냥 데이터 상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지 여러분들이 예상했습니까?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할지 예상하셨어요? 임대차 3법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그런 변곡점들이 언제가 있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셔야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한 채를 반드시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11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 11살 차이가 나는 제 동생 같은 경우에 올해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걸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제 동생이 대출을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 이제 대출을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동생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계약금 10% 20%가 있어야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그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지만 자산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산을 가지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뭐 소비 절제 통제하지 못할 때 제 동생은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어머니한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1년, 2년, 3년을 모아가지고 계약금을 할 수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청약을 통해 가지고 그 계약금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잔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지금 중도금 대출은 실행을 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이제 잔금 대출의 실행을 올해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생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를 이제 계약하는 시점까지 왔을 때 어떠한 고민들을 많이 했냐면 본인은 더 넓은 아파트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34평짜리 방 3개, 4개짜리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50살, 60살이 되시는 분들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본인의 자금에 맞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작은 평수면 어때요? 30대 초반인데 31살, 32살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게 더 넓은 평형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흘러가게끔 해가지고 이러한 패턴들을 만들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한 것들을 제 동생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주 그렇게 원하진 않았지만 작은 평형대의 아파트를 이제 3억대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지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지금의 아파트라도 분양받길 잘했다. 자기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분양받길 잘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생하고 이제 둘이서 술을 한 잔 먹었었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두렵죠. 잔금 대출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도금 대출은 이제 실행은 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잔금 대출이 얼마가 될지 너무나 자기가 그 중소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잔금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치르지 못하진 않을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동생한테 참치회를 사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참치회고 동생도 참치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좀 됐습니다. 한 달 더 넘은 것 같아요. 같이 둘이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제가 동생한테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잔금 대출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세 대비 KB 시세라든가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지금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그 2년 3년이 지난 시점에 잔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동생이 이러한 두려움을 좀 떨칠 수 있게 실제로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아파트 수를 늘린 그런 경험들을 동생한테 얘기를 해줘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가장 옆에서 잘 보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동생이 저를 믿고 그런 것들을 실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동생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번 연도 말에 2021년도 이제 12월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죠. 그래서 세금적인 그런 측면도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동생이 잔금을 치를 때 이제 시세 대비해 가지고 잔금 대출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카톡을 하나 보내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2021년 12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지금 3월이죠. 3월이니까는 한참 남았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이제 그 입주자 그 카페들이 있죠. 그 카페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대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아파트들을 더 잘 지을 수 있게끔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주자 협회 대표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카페에서 그 업무 제휴를 이제 하는 그러한 은행사들에서 감정가들을 이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이거는 뭐 팩트고 실화입니다. 근데 제 동생이 3억 정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감정 가격이 4억 5천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대출 같은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의 대출이 나오죠. 그런데 이 50%의 대출이 3억에 50%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4억 5천에 감정 잡힌 거에 50%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팩트예요. 제 동생이 지금 겪고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이제 저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2년 전의 일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법칙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세가, 부동산이 영원히 오르진 않겠죠. 영원히 오르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극히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지만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대출을 통해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부분들을 제가 결정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제 동생한테는 제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형이 20년 부동산 하고 네가 지금 형을 보면서 자산을 키워가는 것들을 네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형이 이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잔금을 다 치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하지만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형은 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 역시도 대출이라고 하는 게 두렵고 어렵지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 이겨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 동생이 이 분양을 받았을 때에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그 시점에도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계약하는 그 시점에도 저랑 통화를 하면서 형, 나 이거 계약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계약해라. 형 믿고 그냥 계약해라. 형이 책임질게. 계약해. 그런데 동생이 저를 믿고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놔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 제 동생한테는 이런 잔금 대출의 비밀 얘기 안 했어요. 왜? 본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나고 난 다음에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동생이 이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잔금의 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안 했겠죠. 제 동생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이겨내는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소주잔의 그릇밖에 안 돼요. 아파트에 대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도 지금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나 크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그런 시선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대출에 대한 비밀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극복을 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당첨을 받고 청약에 신청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무주택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청약을 통해서 또는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고 실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은 해야지. 내가 단순히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은 뭐 20대 후반부터 뭐 60살까지 돈을 모을 수 있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다고 본다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합니다. 왜? 돈을 모아서 뭐 28살, 29살에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 돈을 모아가지고 35살 정도에 이제 재테크를 좀 하려고 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은 재테크 못 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단기간에 종잣돈을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3년이나 2년 안에 단기간에 계약금을 빨리 모은 다음에 내가 빨리 재테크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재테크가 성공으로 이루어졌을 때 두 번의 재테크, 세 번의 재테크, 네 번의 재테크가 빨리 쳇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려 가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면서 두 번의 재테크, 세 번의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끝이 아니다 이게. 하나 내가 당첨 받아가지고 뭐 프리미엄 2억 올랐다? 최근에도 제 메일들에 엄청 감사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좌번호 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례금 하겠다. 너무나 감사하다. 선물이라도 하고 싶다. 물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마음만 받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유튜브의 댓글들 또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내가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했다면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입주를 하고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재테크가 개념이 아니라 삶의 그냥 주거 안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일시적 2주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청약을 통해 가지고 처분 조건으로 다시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비과세 여건이 됐을 때 다시 컨덤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수를 하나 늘린다든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또 다른 주택을 청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두 번째 재테크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주택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리미엄 2억 3억에 오르게 되면은 마치 그냥 자기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소비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제 동생도 11살 어린 제 동생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내야지 그 다음에 스탠스들을 자기가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 고수가 와가지고 여기 아파트 사면은 돈이 됩니다. 2배가 됩니다. 실제로 2배가 되는 지역을 찍어준다고 해도 그거를 실행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주는 고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의 고수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플랜들을 짜고 어떤 것들이 맞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실천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들이 점점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이게. 근데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내 집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첫 번째로 필요해요. 정말 간절히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만약에 마이너스 5천만 원 1억이 있어도 내 집이 정말 간절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첫 번째로 이 5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1억의 돈은 어떻게 갚을 건가. 그러면서 이 5천만 원이나 1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내 집이 정말 간절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 지출을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플랜들이 한 번의 콘돔 점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지금도 40대 50세의 분들도 무주택자 분들이 많아요.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집이 꼭 있어야 됩니까? 전월세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요. 전세와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행복 수치가 더 높습니다.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지만은 세 개의 대안점을 주고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 월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 지수 모든 게 다 똑같다면은 전세나 월세가 아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행선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돈의 본질의 가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찍었던 영상들 중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안 다루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좀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사례, 제 동생의 그냥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32살입니다. 지금 32살인데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을 마련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도금을 실행했고, 잔금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번 연도 말에 잔금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겁니다. 이제 32살에 내 집 마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플랜들을 제가 짜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랜들,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대출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상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영상들을 봐야지 내가 조금 더 그런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다 끊어내세요. 다 끊어내세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시간에 긍정적인 영상을 보거나 책을 한 권 읽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내시고,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늘 있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